안녕하세요. 퇴직연금 헌터의 김프로 김동환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죠. 100세 시대 여러분들은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 과연 얼마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요즘은요. 곳간이 하는 마르지 않는 우물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국민연금, 주택연금, 연금보험 등과 같이 지속적인 현금 흐름을 가진 이른바 우물 자산이 더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일 텐데요. 물론 곳간과 우물 자산 이 둘 다 풍족하게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제일 좋으시겠죠. 그런데 이 곳간과 우물을 채우기 위해선 우리가 투자 동향을 잘 분석하고 투자 전략을 또 세밀하게 짜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투자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남은 2023년 4분기 투자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얘기를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의 초대 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교보생명의 신보건 대리님 그리고 교보증권의 여러분 친숙하시죠. 김형렬 센터장님 두 분 모시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3분기가 이게 뭐 사실은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또 말미에 뭐 추석 연휴도 길고 그래가지고 그죠? 네, 3분기에 대해서 먼저 결론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기대했었던 것보다는 좀 실망스러웠었던 부분이 컸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상반기에 자산시장에 대한 수익률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3분기에는 그 기세를 이어갈 것이다라는 기대가 컸고 특히 상반기까지 경제와 또 자산시장의 발목을 잡아왔었던 각종 악재들이 많이 더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 등을 했었거든요. 문제는 이런 리스크 요소 등이 완화되는 것에 대한 수위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고 또 우리가 기대했었던 수출 개선이라든지 기업 실적 개선 등과 같은 신호 등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가운데 우리가 기대했었던 어떤 완화적인 통화정책 스탠스에 대한 변화도 계속적으로 미뤄지는 반응을 보이다 보니까 자산시장에서는 이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갖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3분기 말미에는 오히려 금리가 더 오르고 또 환율도 상승하는 등 이 금융 스트레스가 올라가는 변화를 보여주다 보니까 결국 3분기에 대한 이런 어떤 실망감이 오히려 연말 그리고 24년에 대한 의문으로까지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던 3분기였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인플레이션이 사실 2023년 전체를 이렇게 통괄한다고 할까요? 관통하는 증시 주변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라고 하면은 인플레이션이 조금 이렇게 잦아드는 느낌이 들다가 사실 최근 들어서 다시 좀 이슈화가 되고 있어요. 유가도 뭐 $90 이상 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건데 지금도 굉장히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물가가 현재 안정세를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팩트 자체는 틀린 부분 등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물가가 진정되면 결국은 통화 정책 스탠스도 부드러워질 테고 금리가 좀 더 진정돼야 될 텐데 왜 이렇게 금리가 안 떨어지느냐 여기에 이제 지금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혼란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이는 통화 정책 측면도 분명 영향을 주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재정 부분에 대한 영향이 조금 더 지금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3분기 중에 우리가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슈 등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결국 미국의 재정 수지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있다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고 제가 금리를 얘기를 하는데 재정 부분을 얘기를 하느냐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된 자료화면으로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왼쪽에 있는 그림은 연도별로 미국의 재정 적자 규모를 보여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미국 정부가 목표로 했었던 2023 회계연도의 적자 재정 규모는 약 1조 4천억 달러 정도로 설정을 했었는데요. 근데 지난 여름을 기점에서 이를 훨씬 초과한 1조 6천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적자가 늘었다라는 거죠. 계속 느는 거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24년도에도 이런 적자 확대는 계속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을 보시면 특히 4분기를 기준으로 미국 정부의 국채 발행 계획 등을 보게 되면 장기채에 대한 발행 규모가 3분기보다 근 2배 이상 늘어나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영향이 계속 10년물 이상 장기 채권에 대한 발행 금리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 수급이 좌우하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럼 문제는 이런 기조 자체가
지금뿐만이 아니라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될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는 진정되는데 이상하게 금리는 잘 안 떨어진다는 현상을. 그러게요. 기준금리 더 이상 안 올리거나 한 번 정도라고 하는데 실세금리, 시중금리가 크게 떠버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당장 24년도에 대선이라는 정치적 이벤트를 앞두고 정부의 이런 적자재정 운영이 바뀔 리는 없거든요. 예. 결국은 그 시장 금리를 테스트하는 데 있어서 인플레이션뿐만이 아니라 예. 이런 요소들도 현재는 지금 아주 영향력 있게 지금 작동되고 있다. 이 점도 참고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대외 환경도 환경입니다만은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 중에 뭐가 있냐면 이게 지속적으로 무역 적자가 발생을 하는 데다가 수출이 순감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살짝 이제 무역 수지가 개선이 되는 모양새도 나오고 가면 갈수록 우리 수출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주는 반도체 가격 같은 것들이 좀 상승할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수출 쪽의 나쁜 모멘텀에서 오히려 호재로 전환되는 시점도 멀지 않았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는 것 같은데 3Q 우리 국내 수출 또 무역 수지는 어땠습니까? 무역 수지 부분은 분명히 이제 흑자로는 돌아섰고요. 네. 대신 이제 전체 교역량과 수출 변화율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도 플러스 전환까지는 확인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모멘텀 측면과 2024년의 수출 지표가 개선될 거다라는 것의 신뢰는 분명히 높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 텐데요. 근데 개선되는 그 수준에 대해서는 약간의 지금 퀘션 마크가 생겨 있다라는 거죠. 어떤 모멘텀 측면에 대한 개선 기대 등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 강도에 있어서는 지금부터 조금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뭐 지표가 최악의 상황에서 조금 벗어나는 것 같다는 모습은 그나마 긍정적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4분기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4분기도 뭐 이제 거의 이제 3분의 1 정도 이제 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게 국채 금리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의외의 상황이 벌어졌어요. 맞습니다. 16년 만에 최고치. 특히 장기물이 폭등을 한 상황이고 달러 강세로 다시 전환이 됐단 말이죠. 더군다나 위안화, 엔화, 원화 여기가 좀 눈에 띄게 약세인 상황이고 그러니까 국제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환경은 오히려 4분기가 더 힘들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시는지요? 네, 우선은 2023년을 잠깐 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상반기에는 물가가 너무 높았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의 채산성이 떨어지고 수익 마진이 악화되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하반기에는 개선될 거라는 기대를 갖고 주식시장이라든지 위험자산 가격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상저하고 얘기를 많이 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기대를 좀 희망 회로를 계속적으로 가동을 시켜왔는데요. 다행히 하반기가 시작되니까 물가는 진정됐다라는 신호가 발견됐죠. 그런데 예상치 않은 고금리와 그리고 환율 상승이라는 변수를 만나버리니까 이 두 가지의 요소는 결국 금융비용 상승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수입 물가의 부담이 커졌고요. 또 금리가 올라버리면서 자본 조달 비용이 상승해버리는 현상이 나타나버립니다. 그러면 이런 현상 등이 물가에서 인플레이션에서 받아왔었던 압박을 다시 또 부활시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상반기에는 금리가 높아서 금융 불안 이슈도 있었고 여러 가지 부채 문제에서 비롯된 그 변동성이 있어 왔는데 지금부터 조금씩 고민이 되는 거는 실물 경제가 실제적으로 받는 압박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테스트하게 되는 것이 아마 4분기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겠고요. 이런 요소를 연말까지 테스트를 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라면 투자 환경 측면, 투자와 어떤 시장의 분위기는 어떤 위를 열어놓고 보기보다는 아래쪽에 대한 테스트 과정이 연말까지 좀 수시 반복될 수 있는 여지 등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의 어떤 투자의 진입 타이밍이라던가 이런 그 타이밍을 조율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이를 조금 더 고려해서 생각해 대응을 하시는 부분 등이 좀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대응 얘기를 해주셨는데 조금은 구체적으로 4분기 투자 전략을 좀 짜보고 싶어요. 4분기 투자 전략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참고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주세요. 첫 번째 체크해야 될 것은 중앙은행의 정책 스탠스를 조금 더 클리어하게 확인하는 과정 자체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좀 어그러진 수급
예. 이것이 조금 더 진정되는 신호까지를 기다린 이후부터 최대한 조금 분할적인 대응을 해나가는 것이 4분기에 좀 필요한 선택이 될 것 같고 이런 거 다 복잡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라면은 지금 여러 자산군들 중에 가장 조금 매력적인 자산이 공교롭게도 현금 쪽으로 많이 지금 치우쳐가고 있다라는 거죠. 유동성. 그렇죠. 결국은 달러 가치가 계속적으로 올라간다라는 것은 우선은 지금은 캐시에 대한 보유 매력이 일반 다른 자산군을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크다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일정 부분의 어떤 현금 비율을 유동 예. 비율을 유지하는 것도 4분기에는 필요한 전략적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이 4분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른 분기에 비해서 바로 2분기에 주식을 사가지고 수익을 내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주가가 네. 빠진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어쨌든 이 펀더멘탈에다가 대외 환경에다가 그리고 수급이라는 장내 요인이 굉장히 크게 좌우하는 시기고 올해는 특히나 더 그럴 것 같으니까 어쨌든 조금씩 확인하면서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좀 짜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교보생명의 신복원 대리님 옆에서 아주 귀를 쫑긋 세우고 김현우 센터장님의 브리핑을 잘 듣고 계시던데요. 전공 과목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제 사실 이 고금리에다가 고물가 시대를 우리가 이렇게 살아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 이후에 내 캐시플로우에 대한 니드는 훨씬 더 강해진 것 같아요. 왜 물가가 오른다? 그래 나는 캐시플로우가 거기에 상응해서 계속 나온다. 그러면 난 이겨낼 수 있다 아니겠어요? 네, 요즘 퇴직연금 시장 동향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이제 제일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은 이제 디폴트 옵션이 도입이 예. 됐다는 부분이죠. 이제 의미 있는 사이즈의 유입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이제 특히 또 고객분들 중에서 최초 선택 자체를 디폴트 옵션으로 하시는 분들이 생각 외로 많이 있다. 네. 지금 저희는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퇴직연금 수익률 자체를 끌어올리는 어떻게 보면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취지에는 이제 잘 부합하고 또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디폴트 옵션을 제외하고 본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ETF 쏠림 현상이 그렇죠.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네. 이제 이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장기 투자를 했을 때 수수료적인 측면에서 많은 이제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점, 또 이제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나 이제 좀 장기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얻고 싶어 하는 고객분들이 ETF를 이제 많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ETF가 이제 운용 자산으로서는 가장 큰 화두인데 보니까 일부 그 업종에 대한 ETF, 그러니까 테마형 ETF라는 네, 맞습니다. 그게 그렇게 인기가 좋았던가 하면 또 일부 상품은 그걸 인버스로 하는 것도 나왔더군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그 뭐 특정 업종을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또 그 인버스가 또 수익률이 좋다고 하고 참 보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지난 3분기에 그래도 가장 성과가 좋았던 펀드라든지 상품 어떤 게 있었나요? 우선 이제 가장 좋았던 ETF는 화장품입니다. 그래요. 네, 아무래도 이제 중국 단체 관광 재개에 대한 네. 기대감의 영향이 가장 크지 않았나. 유커들이 많이 지금, 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보고 있고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러우 전쟁이 아무래도 예상보다 장기화가 되고 또 이제 사우디가 감산을 결정을 하면서 네. 이제 유가 관련된 에너지 이쪽 ETF들이 또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또 더불어서 이제 철강 쪽도 좀 수혜를 봤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은 이제 고금리 장기화 이 키워드가 급부상을 하면서 이제 시장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을 했죠. 네. 그래서 보험, 은행 네. 이쪽이 또 성과가 좋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인도 시장이 또 각광을 받았는데요. 미중 패권 다툼의 가장 큰 반사이익을 받고 있지 않나.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이제 좀 있으면 연말로 간단 말이죠. 금리만을 놓고 보면 작년 연말이 최고 좋았던 거 아닌가. 네, 그렇죠. 한전체 네, 6% 막 이렇게 쏟아져 나왔는데 올해는 그때만큼은 못하죠. 네, 아무래도 올해는 그때만큼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그에 준하는 네. 정도의 이제 금리를 제공할 수는 있을 거다 이렇게 저희는 이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4분기에 추천할 만한 또 원리금 보장 상품을 한번 소개를 좀 드리자면 역시 이제 교보생명 3년형 상품을 가장 저희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고금리, 고물가, 그다음에 세계 곳곳에서 어떤 막 지정학적 이슈도 네. 끊임없이 터지고 있고 이렇게 시장이 어수선할수록 조금 더 안전한 이제 자산에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교보생명 3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고 신용 등급인 AAA 기업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얼마나 금리를 나와요? 4.04% 정도의 금리를 지금 제공을 하고 4%? 있는데, 네. 네. 근데 아마 연말에 가서는 12월 달에는 더 높은 수준의 금리를 제공할 수 있을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교보생명 신용등급이 뭐죠? 지금 AAA. AAA. 네. 한국에서 가장 높은 신용등급이죠. 네, 맞습니다. 네. 3년 정도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100년 기업 아닙니까? 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고 그 다음에 원리금 보장 상품에만 만족할 수 없다 우리는. 그래서 실적 배당 상품도 있잖아요. 네, 네. 여기는 그렇습니다. 어떤 걸 추천하세요?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TDF를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글로벌리 잘 분산이 되어 있고 또 디폴트 옵션 도입 이후에 각 네. 운용사에서도 가장 신경 써서 관리하고 있는 상품이 TDF 상품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투자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고객님들께서는 네. 상당히 좋은 옵션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 수익을 조금 원하는 좀 적극적인 투자자분들께서는 가장 먼저는 이제 미국 중심의 글로벌 펀드 네.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 밑으로 좀 섹터 수준으로 내려갔을 때는 역시 이제 아무래도 반도체를 필두로 한 빅테크 기업 쪽이 뭐 꾸준히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저희는 이제 이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실적 배당 상품이라는 게 글로벌 자산 또 위험 자산들을 모아놓은 거 뭐 이런 것들로 돼 있을 텐데 김영일 센터장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네, 요즘 뭐 투자 성향이 뭐 이제 인덱스 투자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조금 둔화되어 가고 있고 네. 또 시장 내에서는 이런 어떤 국가 경제나 이런 변화에서만 투자의 힌트를 찾는 것이 아니라 네. 산업 중심의 콤팩트한 투자 등에 대한 수요 등이 좀 더 강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경제의 성장 속도가 느려진다 하더라도 지금 성장 산업 등을 중심으로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면 그 해당되는 분야에 대한 콤팩트한 투자 등은 당분간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요. 뭐 어쨌든 성장하지 않는 섹터를 장기 투자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실제로 성장하는데 그것도 너무 비싸게 사니까 또 저점에서 팔게 되고 그러니까 성장 산업이라고 판단되더라도 굿 프라이스, 좋은 가격에 사셔야 될 것 같고 채권사라고도 그렇게 했는데 제일 많이 물었지 이게. 그죠? 채권이 폭등하면서. 네, 맞습니다. 네. 네. 지금 채권은 어때요? 지금 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서 김영일 센터장님께서도 네.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올 중순부터 장기채 위주로 매수세가 상당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금리 하락 속도가 좀 생각보다 많이 늦어지고 또 오히려 시장 금리는 상승하는 모습까지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 타이밍을 잘 못 맞추신 분들은 이제 상당한 손실이 조금 발생한 상황이기는 한데요. 네. 어쨌든 이 방향성 자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유효한 만큼 원리금 보장형보다는 조금 더 아웃퍼폼하는 상품을 원하시는 고객들은 연말쯤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분할 매수를 하는 것을 또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이제 불안하고 귀찮다 이런 고객분들께서는 역시 연말까지 기다리셨다가 교보생명 원리금 보장형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자, 정말 오늘 두 분을 모시고 3분기에 어떤 상품들 또 어떤 환경들이 진행이 됐는지에 대한 소상한 설명들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얻었는데 이제 내년 금융시장 동향이 궁금해집니다. 2024년 금융시장 동향을 정리를 좀 해볼까요? 김 센터장님. 24년에 대한 키워드를 정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최근에 정한 키워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새로운 질서. 우리가 지난 한 1, 2년 사이에 많이 언급을 해왔었던 공급망 개혁이라든지 또 세계 경제의 분절화. 이런 그 구조적 변화는 단기간 내에 바뀔 부분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성장을 신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믿어보는 것이 좀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 더 발전하고
성장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것을 검증하는 시간이 결국은 24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만나게 될 이 질서와 관련된 부분을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따르는 부분 등이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대신 이제 또 하나 키워드로 제가 꼽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배신인데요. 배신? 그렇습니다. 조금은 우리 배신 싫어하죠. 예, 부정적인 좀 뉘앙스가 될 수밖에 배신. 없는데 우리는 그동안 팬데믹을 겪었고 또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시장 친화적인 정책들을 많이 써왔던 거죠. 네. 그러면서 조금 무난하게 넘어갔었던 일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부채 관리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더 부드러웠었던 측면 등이 있는데요. 근데 지금과 같은 고금리 상황이 유지되다 보면 그런 기준을 계속적으로 적용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고금리에 대한 상황이 지속됐을 때 예. 실물 경제의 변화를 테스트하게 될 거고 그러면 이는 생각지도 않은 반응이라던가 그 결과물을 만날 가능성 자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상황이 나타났을 때 시장, 금융시장에서 나타나는 그 반응들 이것이 시장에서는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는 있거든요. 대신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구조적 변화와 이 배신의 감정 두 가지를 잘 조합해서 본다라면 중장기 측면에서의 성장은 틀리지는 않았다. 하지만 24년에 우리가 믿었었던 것에 조금의 배신감을 느끼는 일들이 잠깐씩 나오게 된다라면 이를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이 좀 더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4년에 대한 어떤 시장 상황은 그 혼란 속에서 내가 얼마나 정중동을 지켜낼 수 있느냐가 내가 원하는 수익률에 도달하는데 하나의 기준점을 제시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좋은 정보들을 아주 그냥 편리하게, 그죠? 쏙쏙 필요할 때 볼 수 있는 그 정보 서비스가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 교보생명 퇴직연금 유튜브 외에도 저희는 이제 다양한 형태로 투자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네. 투자 초보부터 고수까지 퇴직연금 투자에 대해서 쉽게 접하고 이제 배워나갈 수 있도록 매달 투자 가이드라는 것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분기마다 가치 투자라는 이제 실전 투자 대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이제 투자 고수들은 퇴직연금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재밌게 볼 수 있도록 가치 투자 커뮤니티까지 또 같이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치 투자죠, 그죠? 네, 가치. 밸류 인베스트먼트 할 때 가치가 아니라 네, 근데 맞습니다. 그 가치 이렇게 쓰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약간 중의적인 투게더. 이제 투게더라는 밸류. 의미이기는 한데 이제 같은 비슷한 이제 그러니까. 중의적인 표현으로 저희가 이제 가치 이름을 있는 지어봤습니다. 투자를 밸류 있는 투자를 투게더 하자. 네, 이런 맞습니다. 뜻인 것 같아요. 자, 퇴직연금 헌터 그동안 참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셨고 또 교보생명 또 교보증권의 전문가들 모시고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 정보를 많이 드렸었는데 아쉽게도 퇴직연금 헌터가 오늘로서 일단 대단원의 장정을 이렇게 마감을 하고 또 새로운 시즌을 또 준비해 보려고 하는데 조금 아쉽습니다만은 더 알찬 프로그램으로 여러분 찾아뵐 걸 약속드리면서 오늘 마지막을 장식해 주신 두 분께도 각별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더 좋은 프로그램에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퇴직연금 상품 가입 전 상품 설명서 약관을 확인하세요. 교보생명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은 투자 정보 등 대외 제공에 관한 당사의 전자통신 수단 관련 내부 통제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본 영상은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